오늘 강의할 주제는 어떻게 리스크 관리할 건지, 관리와 자금 관리, 이 두 가지에, 그 다음에 중고금, 이거는 솔직히 그래요? 솔직히 중고금 활용 이런 거는 일단은 어쨌든 한번 보세요. 중고금이라는 게 증권사에서는 한 계약당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작은 사설 계좌를 쓰시는 분들은 또 그렇지가 않아 가지고 그거에 굉장히 헷갈려 하거든요. 그냥 한 계약당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하면 그거면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리스크 관리란 어떤 게 리스크 관리인가요? 먼저 물어봅시다.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단내님, 리스크 관리란? 파리로님, 자리에 계세요? 리스크 관리란 어떤 거 보고 리스크 관리라고 하나요? 다 모른다? 700님도 몰라요? 내꺼님 들어왔죠? 또 들어왔죠? 하면 퇴장을 잘 모르겠습니까? 700님은? 단예님 빨리빨리 말 안 해? 담보금 대비 손실금 지키기가 아니고, 리스크 관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리스크 관리는 그렇죠. 최소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9763님. 리스크 관리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 총 재산의 총 재산의 얼마까지만 투자를 하겠다. 이런 건 총 재산의 리스크 관리고, 우리 파생님들이 하는 리스크 관리는 일단은 어떻게 결정을 하는가 하면요.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중고금이 필요하죠. 그럼 중고금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하면요. 그게 나와야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재산의 리스크 관리 이런 거를 떠나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의 리스크 관리. 중고금 얼마. 그 다음에 매매를 할 때에 얼마를 하겠는가. 자, 종목마다 다릅니다. 종목마다. 항생인 리스크 관리라는, 기본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매매하는데 드는 비용에 최소한의 손실금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매매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겠어요? 제가 종목마다 다르다고 했어요. 종목마다. 항생 같은 경우는 뭐를 더하라고 했죠? 항생 같은 경우 변동폭을 더해. 종목에 최소 일주일 동안의 평균 하루치, 변동폭, 이걸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생을 매매할 거다. 그러면 항생이 최소한 일주일 동안의 변동폭이 평균 200틱이다. 평균 300틱이다 하면
300틱에 한해서 9,000원이죠. 9,000원이면 300틱에 한해 상부 27, 270만 원이라는 그게 한 계약의 기준이에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나스닥은 얼마예요? 나스닥은 변동폭이 하루에 800틱 정도 움직여요. 변동폭이 하루에 800틱 정도? 800틱 정도면은 이게 6,000원인가 7,000원인가 그렇죠. 7,000원, 7, 8에 56, 560만 원이에요. 560만 원. 이해 가시죠? 그러면 여기다 적어봅시다. 항생은 평균 1일치 300틱 변동폭인 경우 얼마라고? 270만원. 나스닥은 평균 1일치 변동폭 800틱으로 정리했을 때 거의 800틱은 나옵니다. 그러면 560만원인 거예요. 아시겠죠? 한 계약당. 근데 우리는 뭐를 해요? 한 계약당 우리가 뭘 넣고 하죠? 500만원이면 10계약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를 하는 이유는 500만원이라고 준다고 해서 다 넓적넓적 먹지 말라는 거지. 넓적넓적 들어가지 말라는 거지. 물타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내가 최소한 살아나올 수 있는 금액이 270만원, 560만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1대 20짜리는 얼마겠어요? 최소한 못해도 한 계약당 20만원은 내야 되겠죠. 근데 10개를 20만원 넣고 10개를 하면 그냥 바로 나가버리지. 이해 가시죠? 이렇게 했을 때만 내가 견딜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떠한 변동폭에도 조금 견딜 수, 그렇다고 버티라는 게 아닙니다. 저 금액은 버티라는 게 아니고 내가 최소한의 저기에서 이제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리스크 관리가 얼마인가? 이게 하루에 내가 벌 수 있는 금액을 리스크 관리로 정할, 그거는 또 리스크 관리에서 정하는 거는 또 달라요. 하루 수익금, 평균 수익금을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제가 급해가지고 자꾸 이봐라. 1번이 그렇고 2번이 수익금이,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이 금액을 넣고 한 계약을 했을 때 내가 100만원 번다. 그러면은 하루 100만원 이루면 수도파라는 거죠. 이해가지요? 이해 가요 안 가요 다들? 대답들이 없어. 두 번째는 뭔가 수익금 평균으로 잡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어요. 차트상으로 3번 이상 매매하지 마라. 이게 리스크 관리가 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내 금액에서 560만원 나스닥 매매할 때 보증금, 아니 중고금이죠. 10% 50만원 이상 나면, 50만원 이상 아니죠. 60만원 이하면 매매 금지.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270만원 넣었다고 해서 다 손실 나는 게 아니고 이래야만 살아남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500만원을 넣고 800만원을 벌었어. 그렇다고 막 정말 좋은 게 뭔가 하면 우리는 증권사 계좌를 쓰기 힘들잖아요. 회원님들이 사설 계좌를 쓰잖아요. 사설 계좌를 쓰는데 막 500만원 넣고 열심히 매매하면서 막 10계약씩 막 들어가.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기에서 정말 진짜 좋은 게 뭔가 하면 그나마 우리는 사설 계좌가 있어서 이런 정도를 증권사에서 그 많은 돈을 내고 해야 되는 그거를 1대1로 우리는 충분히 벌어올 수 있는 기회를 그분들이 제공해줘서 고맙다고 저는 생각해요. 솔직한 소리로. 그거 없었으면 내가 1000만원을 넣고도 이거 한 달도 못 버티고 그냥 다 때려치웠을걸요. 그렇다고 제가 홍보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렇게 기회가 좋든 나쁘든 기회가 있을 때 잘 해가지고 버티고 일어서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해 가세요?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 그러면은 저는 여기에서 뭐를 그 가장 그 저기 리스크 관리에서 내가 돈을 뭐 270만원 넣었든 560만원을 넣었든 1000만원을 넣었든 네 거기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우리가 정말 매매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이상적인 리스크 관리는 뭐라고? 세 번까지만 허용하자 매매. 더 이상은 허용하지 않는다. 요거 두 번째가 제일 좋아요. 네,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중고금이 많고 많이 불어나고 중고금이 많이 불어나고 그리고 계약수도 많이 들어가기 시작을 할 때 한 계약당 60만원에 그러니까 뭐 560만원에 한 계약이라면 뭐 10계약이면 5,600만원이겠죠. 좋은 자리 3번이고 4번이고 없어 북님. 좋은 자리 우리는 시가 매매이기 때문에 시가에서 한 번 매수했다가 손절 나갔거나 익절 나가면 다시 매도를 하고 매도를 했는데 얘가 또 익절이거나 손절이다. 그럼 한 번만 더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천티 가도 그 다음에 그날은 접어야 돼. 아무리 좋은 자리도 나한테 주지 않으면 그건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북님 아시겠죠? 그렇게 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나와도. 그리고 내가 말했죠. 어떠한 자리도 자리다. 하지만 자리 구실을 안 하면 자리가 아니라는 거지. 중심이나 시가나 이평이나 모든 자리는 자리라고 해요. 하지만 그게 나한테 수익을 줘야 자리인 거지. 맞죠? 그래서 3번 이상 매매를 하다가 안 되면 때려쳐라. 그러면 이 3가지를 믹서해가지고 한다면 세 가지를 믹스해서 한다면 무슨 소리겠어요? 가장 손절이 짧고 가장 길게 갈 수 있는 자리 즉 시가 매매입니다. 하루에 봉은 시가가 정해서 추세는 가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럼 거기에서 시가에서 들어갔는데 내가 3번 매매할 거냐 아니면 하루 수익금을 날 거냐 아니면 10% 날릴 거냐 그거는 본인들이 안고 이 시장에 딱 들어오는 순간 안고 들어와야는 몫이에요. 아시겠죠? 이해가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래서 수익금이 얼마나 한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마라. 그냥 리스크 관리. 정말 3번만 손질 나면은 아예 그냥 그날 접어라. 내일 해도 된다. 그 종목이라도 바꿔라.
정매매하겠으면 종목이라도 바꾸고 시간이라도 타임이라도 넘겨라. 이해 가시죠? 오케이? 이해됐어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815님 이해되셨어요? 이거를 자꾸 헷갈리고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너무 그렇게 내가 잘못 봤으니까 인정하라는 거죠. 그럼 계속 하세요. 그만두기 싫으면 계속 하시면 됩니다. 북님. 아시겠어요? 왜 그만둬야 될까요? 왜 그만둬야 돼요? 왜 그만둬야 돼요? 응? 그만 못 두는 사람의 심리가 어떤지 아세요? 그렇죠. 복구하려고. 그리고 내일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지금 복구 안 하면은, 지금 복구 안 하게 되면은, 왕자맴. 지금 복구 안 하게 되면 내일이 없는 것 같아. 더 이상 복구가 안 될 것 같아. 나는 너무 힘들어. 이 돈 잃은 게 난 진짜 그래서 제가 공부하라는 거죠.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 에이,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되지. 그렇게 됩니다. 또 질문해 보세요. 네? 그죠? 잃은 돈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이성을 잃게 되고 거기에서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다 보니까. 그 AI면은 300틱입니다. 300틱. 금액으로 계산했을 때 중고금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예요. 그거는 그 이상 넣는 거는 버틴다는 거는 뭔 말을 하는 거죠? 마이너스 났는데 버틴다고? 조금만 이따가 일단 그런 거 듣고요. 이거 질문 받고요. 그거는 그냥 아무 데나 찌르고 버티면 되겠네, 그러면. 그런 매매는. 참 쉽네. 공부할 필요 없네요. 그럼 되지. 그러지 마. 그거는 안 되는 거요. 아이고. 그거 물음이라고 물어봐! 진짜. 왜 그래, 북님? 어? 나하고 한판 뜰 거요? 지금 몇 년 됐어, 북님? 안 되는 겁니다. 그럴 거면 뭐 굳이 왜 진짜 굳이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왜 그러면은 굳이 뭐 잘하는 사람들이 손절이라는 손절매라는 게 있겠어요. 매니저님 도망가겠어요? 가라 해도 안 갈걸요. 이렇게 야단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잃던가 말던가. 안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매매를 해봤어요, 북님?
어떻던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딱 들어가잖아요. 아, 물렸잖아요. 마이너스 나고 계속 버티고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났다가 수익이 나는 데까지 물타기 없이 버텨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이너스 나는 동안 나는 내 돈이 사라지는 거를 보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손절을 빨리 하고 스위칭하면 충분히 찾아오는 건데 왜 굳이 그걸 버텨야 돼? 그 스트레스 받는 동안 때문에 그 다음 그 한 200틱을 버텼어. 근데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500틱 가. 절대 그 500틱 못 먹어요. 왜? 이미 난 여기서 내 인내를 다 힘들었으니까. 아이고 그러다 또 내려오면 어떡해. 본총에 나가기 바빠요. 그죠? 하, 별걸 다 해봤지. 못 해본 게 있겠어요? 물타기에 매매 100, 하루에 100번도 해본 적이 있어요. 미니 계좌로. 별걸 다 해봐서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안 했으면 해서 이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또 하실 질문이 있나요? 우리 다네님이랑 다른 분들은 없어요? 하실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그 짝꿍댕이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딱 나왔네요. 짝꿍댕이. 이게 바로 짝꿍댕이에요. 보이시죠?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이평만 보더라도 얘가 궁뎅이가 짝궁뎅이 살짝 됐죠. 근데 저는 기본 이 캔들을 봅니다. 캔들을. 연필이 어디 갔노? 연필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저점을 형성하고 이 저점을 그대로 지키는 이게 저점을 다시 한번 찍어서 하는 거를 쌍저라고 하죠. 쌍저 혹은 고점도 쌍고라고 하죠. 근데 저는 기본이 쌍저보다는 요렇게 짝꿍댕이 만드는 짝꿍댕이 형태를 선호합니다. 매매에서 이렇게 충분히 그 이평에서 아니 시가에서 충분히 폭이 나오고 한 뭐 500틱 700틱 같다. 그 다음부터 이렇게 짝꿍댕이 만들면 요렇게 추세선 그리고 이 저기 뭐야 추세선을 훼손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거꾸로 한번 들어가 보자. 그렇게 하는 거에 이게 바로 짝꿍댕이 매매입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